두 번째는 이제 철학한자입니다. 철학한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에 대해서 배웠어요. 천. 그죠? 고대인들이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관념을 만든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빌공자 할 때 이건 그냥 비어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중, 공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과는 관계없죠. 근데 나중에 하늘이 되거든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관념을 만들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벽에 그냥 펼쳐져 있는 거고 땅이라는 관념도 안 생겨 아직도. 그러니까 천과 지라는 관념은 되게 늦게 생긴 거거든요. 늦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천자는 원래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에서 나왔다고 해서 하늘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창조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이제 천으로 왔다고 생각한 거죠. 천이라는 이제 관념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막 이런 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하늘도 네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하늘.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명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써요. 첫 번째 봄. 봄의 하늘은 창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천, 푸르를 창자 쓰고, 자, 그리고 여름의 하늘은 여기 호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천. 그다음에 가을의 하늘은 민천. 그다음에 겨울의 하늘은 상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고구려의 그 고분벽화라든지 고구려의 어떤 데 보면 이 가운데 요것만 빼놓고는 다 썼어요. 창천의 아들이라는 말 쓰고 있었고요. 호천지자라는 말도 씁니다. 물론 천재지자라는 말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창천의 아들, 호천의 아들 또는 상천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요 가을에 민천은 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하늘 뜻할 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창은 뭐냐면 봄이 되면 모든 꽃이 푸르니까 하늘도 푸르다 이렇게 해서 푸르창자, 창천이라고 썼고 여름에 호자는 이거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 여름에는 만물이 번성하니까 하늘도 넓게 퍼진 듯이 보인다. 그래서 호천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불쌍히 여길 민자입니다. 불쌍히 여길 민. 왜냐면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싹 불면서 모든 날들이 떠오르지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쓸쓸해 보인다. 그래서 민천이라고 했습니다. 쓸쓸할 민, 불쌍히 여길 민. 그리고 겨울은 모든 만물이 치고 하늘과 땅이 펼쳐지니까 높이 있다. 높이 보인다. 그래서 상천이라고. 이렇게. 천은 이제 천이라는 관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천이라는 관념이. 자. 두 번째는 이제 지라는 관념입니다. 지. 말 그대로 지는 이 흙이라는 거죠. 흙은 원래 뜻이 도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단하다. 그래서 땅의 신 지라고 합니다. 땅신, 하늘신이 있고 천신이 있고 지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토자는 그래서 우리가 종묘 사직할 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원뜻은 이 야자입니다, 야자. 이렇게 야자. 네. 그러니까 토와 야의 결합자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갑돌문에도 없고 금문에도 없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BC 5세기에나 6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전이라고 하는데 전이라고 했어. 소전. 전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대략 BC 한 7, 8세기경에서 5, 6세기경 이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관념은 되게 늦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천과 땅지자가 늦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철학적으로 관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철학적 관념. 그래서
얘 한자가 예를 들어서 기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숨쉬다는 뜻이에요. 그냥 숨쉬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철학적 관념으로 되면 온몸을 관장하고 세계를 관장하는 기가 되는 거죠. 기. 그냥 단순한 동사였는데 숨을 쉬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땅지자도 새로 만든 관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건 이제 하늘에 대한 관념과 땅에 대한 관념이 생기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이 글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토자는 만물을 도단하게 한 거니까 금방. 현재로서는 우리가 토하다 할 때 한번 쓰여요. 토하다. 그 이외에는 이제 흙이라는 뜻으로만 쓰입니다. 그 이외에는 원뜻은 도단하다인데 모든 만물을 도단하게 하는 힘. 그래서 요게 이제 신이 된 거죠. 땅신. 그리고 요것은 지금은 이제 흙이라는 이제 일반 명사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토라는 관념이. 자, 그런데 이제 야라는 게 있어요. 야. 도대체 이건 뭐냐 이거죠. 천자문의 마지막이 야거든요. 하늘천 땅재가 저 마지막에 끝나다. 모든 것을 끝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야자는 원래 맺다, 끝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문자학에서는 이 야를 여성의 생식기로, 여성의 상징으로. 그래서 여성은 모든 것을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싹이 나다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 그 씨가 나중에 생명으로 나온다고, 생명으로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냥 같은 뜻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은 모든 것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땅지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넓게 넓게 펴지는 것. 그것은 천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냈고, 모든 것이 뭉쳐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땅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대인들이 이 지라는 관념을 만들어냈는데, 볼까요? 이 글자 중에 이제 이게 그녀, 여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타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타하면 사람이라는 말로 지금. 그리고 타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자체에 그런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뜻할 때 이렇게 써요. 대명사로 그 타자, 그 타자.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설문해자라는, 설문해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써도 괜찮습니다. 원기, 초근, 경청, 양위, 천. 알겠죠? 그 다음에 중타, 음이, 지. 이렇게. 유자 이렇게 써줘야 되겠구나. 의지.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다음 글자가. 네. 만물, 소, 진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들어진 한 500년쯤 지나면
이런 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념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관념으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있죠. 원기, 세상의 모든 것의 기운, 모든 것의 처음의 기운, 그냥 하늘의 기운이 되고, 모든 기운이 처음으로 나눠져서 가볍고 맑은 것은 양으로서 하늘이 되고, 양기운으로, 그리고 무겁고 섞여 있는 거, 탁한 거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무겁고 섞여 있는 거, 청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맑은 거. 그리고 탁은 섞인 거. 그러니까 무겁고 섞인 것은 음으로 땅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음양관념이 생기죠. 음양관념. 근데 왜 양이 으뜸이면 양음을 해야 되죠. 남자가 으뜸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낳는 게 우선이죠. 낳는 게. 그리고 이것은 크는 거죠. 양이라는 것은. 펼쳐지고 크는 거니까. 그래서 음양이 맞는 거예요. 음양이.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무겁고 섞인 것은 음으로 땅이 된다. 땅은 만물이 펼쳐진 것이다. 이죠. 땅이라는 것은 만물이 구해서 펼쳐진 거라는 거죠. 하늘은 그 펼쳐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땅은 만물이 자라고, 그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태어나고 자라고, 이것을 하는 만물이 펼쳐진 것, 진열이라는 게 진열, 펼쳐진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관념이 처음으로 나오죠. 모든 만물이 길러지는 곳이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원기가 초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논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논형이라는 책도 무지 유명한 책인데, 이 논형은 말 그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울이란 뜻이고, 이건 논쟁하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저울질 하듯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논형이라는 무지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미분. 그러니까 원기가 아까는 초분이라고 했죠. 원기가 처음으로 나눠져서 가볍고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섞인 것은 땅이 된다. 여기는 이제 그 원기가 아직 나눠지지 않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 혼돈이라고 불렀어요. 혼돈. 그죠? 혼돈으로 하나였다 이거죠. 하나였다. 혼돈으로 하나였는데, 그것이 이제 분리한다는 거죠. 기것이 분리. 하나였던 혼돈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혼돈이죠. 혼돈을 요즘 말하면 카오스라고 부르죠. 카오스. 혼돈.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혼돈입니다. 그것이 분리돼서 청정. 맑은 것은 천이 되고, 그죠? 탁한 것. 탁자, 유지, 이렇게 본 거죠. 탁자, 유지. 그러니까 섞인 것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섞여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과 지가 이렇게. 그래서 맑고 한 것은 다 하늘로 가서 넓게 펼쳐지는, 가벼우니까 넓게 펼쳐지는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들은 쌓여서 땅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 중에 논형 다음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아, 이런 관념이 있었구나. 삼오역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망오제의 역사를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에 사망오제의 역사를 기록해서, 거기는 뭐냐면 여기는 천지개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개벽이란 말이 등장하죠. 자, 여기 봐봐요. 이 앞쪽에는 원기 미분, 원기 초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분자로 써있죠. 근데 여기는 드디어 개벽이란 말이 쓰이죠.
개벽이란 관념이 생긴 거예요. 예, 예. 하늘을 열고 땅을 열다는 뜻입니다. 천지개벽. 예. 그게 뭐냐면 천지개벽. 그래서 예. 양청, 위청. 당연히 양청이니까 음탁이겠죠, 음탁. 음탁, 위지. 자, 그래서 여기는 역시 여기 똑같이 양청과 음탁으로 나눴죠. 네. 자, 그래서 섞이지 않은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하늘이 원래 아무것도 안 섞였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음은 땅이니까 이렇게 섞였죠. 기운이. 그래서 이것은 땅이라고 한다. 중탁, 위지. 그러니까 지금 천지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천지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주 수대에 나온 것 중에 이렇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고 하는 천자문의 첫 글자 천지 현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은 검다는 뜻도 있고 이건 누렇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의적 표현이래요. 하나의 두 가지 뜻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은 커지고 현이라는 것은 커진다는 뜻입니다. 땅은 뭉친다는 뜻입니다. 황이라는 것은 뭉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뜻이 이렇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 땅의 기운이 뭉쳐서 옥이 되는 것을 황이라고 그랬어요. 황옥. 무지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자를 지금은 요걸로 쓰이고, 요것은 이제 누렇다는 뜻으로 쓰여요. 지금은 누렇다. 그래서 이 황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국의 시조가 황제예요, 황제. 황제. 왜 황제라고 하냐면 이 황자 속에는 땅의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되게 중요시하는 글자 중에 황입니다. 황. 그래서 천지현황할 때 하늘은 넓게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땅은 뭉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땅의 관념은 전부 뭉치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나타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땅지자, 이제 천과 지, 이 관념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쯤에 하늘과 땅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이렇게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학 한자 땅지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